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시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0.5mm 차이로 0.5mm 차이로 사는 겁니다. 0.5mm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어요. 근데 만약 한 번만 더 깨물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했다. 일본의 공산당들, 적군파 이런 놈들이 했을 것이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북한 사람이라는 걸 무슨 수로 밝힙니까? 못합니다. 무슨 두 사람이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두 사람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밝힐 수가 있죠. 그런 걸 그때도 위에서 하늘이 또는 하늘이 딱 내리다 보니까 요 김정일이가 좀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 마침 한국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요 인간이 들어서가지고 이 한민족의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하니까 요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연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짝 깨물게 했는지 아니면 두 번 깨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김정일이가 망하는 단초가 거기서 생긴 거죠. 그 사건 때문에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새로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안 되는 바람에 일본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말라들기고 있어요. 이번 이 사건은 또 동북아시아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갑자기 잘 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특히 일본이 기다렸다는 것이 일본의 지금 하도야마 정부는 과거의 자민당 정부와 달라요. 그 안에 약간 좌파도 끼어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도야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일본과 미국 관계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오키나와의 그 미군기지 문제로 무슨 하도야마가 그걸 오키나와에서 어디 다른 데로 보내볼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도야마는 또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미일 공조가 참 안 되고 있었는데 하도야마 정부도 한 1년쯤 해보니까 이거 미국과 맞서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던 참에 천안함 사건이 딱 터지니까 좋다 해가지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 제재를 하겠다 하면서 그 미군기지 이전 그것을 사실상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명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늘 하도야마 총리가 와서 그 대전 현충원에 있는 천안함 전사자 묘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이 딱 손을 잡아버리면 중국이 좀 입장이 약화돼요. 중국은 자기가 저지른 일로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데 이게 일본이 김정일이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몰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제 드디어 이 일본 정부에서 독자적인 외국 제재를 했습니다. 독자적 외국 제재. 그 중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거는 액수를 줄여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이제는 300만 원까지만 허용한다.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도 대폭 그 하한선을 낮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융제재를 꼬리를 지금 계속 걸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 미국은 지금 자기 일처럼 앞에 나서가지고 마침 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와서 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를 대신을 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총리가 어제 와서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이 사건에 관한 어느 누구를 비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북한이 저지른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진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고 중국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가 아니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의 하나입니다. 5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는 다 핵 보유국입니다. 이 5개 나라는 핵을 가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책임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을 부정했으면 안 된다. 북한을 봐주는 것은 뭐 다른 이야기고 우선 북한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안 따라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까지 중국이 부인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뭐가 되느냐? 아니 저 나라는 국제 규범이 안 통한다. 아니 국제 질서를 관리를 하고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될 중국이 기본적인 진실을 부인을 하면은 저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백하게 북한이 저질렀는데 그것을 중국 혼자서 북한 저질른 증거 없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면은 그 나라 외교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그 나라에서 앞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아는 중국이 이제 북한이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라는 게 반드시 힘만 통하는 데는 아니다. 힘만 통하는 데는 아니다. 가끔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진실이 통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 테러 주범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한 7가지 중요한 대응 조치를 내었어요. 첫째, 한 번 더 도발하면은 다음에 군사적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모든 교역은, 관계는, 교류는 끊는다. 다만 어린애들에 대한 지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부산 사이에 2005년부터 북한배가 다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 전광판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한다. 유엔 안보리에 제보를 한다. 등등. 여기다가 아주 우리가 예상도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주장을 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주장하지도 않는 걸 하나 받아들였어요. 북한에 풍선 보낸다 했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북한에 풍선 보낸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풍선 보내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보내면 얼마나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와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민복이라는 분, 그분 한 사람이 보낸 풍선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발작적으로 나오는데 군대가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또 국정원이 많은 예산 가지고 보내기 시작하면 이것 가지고도 김정일을 코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민복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보낸 게 풍선 1,500개 있어요. 그게 삐라가 한 1억짜리 달려 있었습니다. 그 100배만 보내버리면은 어느 날 우리가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6월 25일쯤으로 해가지고 철원에서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을 한번 북한을 보내자. 바람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풍선 날라오는 걸 뻔히 보고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포를 쏩니까? 그거 격추시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풍선을 향해서, 그것도 진실이 달려있는 풍선을 향해서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안 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날아가서 타이머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뭐 황해도에서 터지고, 저 타이머를 한 4시간 후에 터지도록 해놓으면은 평양 상공에 가가지고 막 터지고, 거기서 삐라가 날리고 가끔 1달러짜리 떨어지고 초콜릿도 떨어지면은 평양 사람들 그거 죽는다고
나오고 그 평양 사람을 잡는다고 또 국가 보육원이 나오고 해가지고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